뭐 카나리 테스트 기반이나 소프트 배포하는 거나 뭐 A/B 테스트하고 뭐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네, 그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A/B 테스팅은 보통 새로운 기능을 소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는 보통 그런 케이스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버전을 놓고 쓰실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장점은 다른 버전을 여러 개의 다른 버전 지금 그 뭐 기능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UI 디자인을 각기 다르게 해서 사용자들을 조금씩 글로 이렇게 배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기본적인 이제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가지고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트래픽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L7 보통 L7 값들 쿠키 값이나 헤더 값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보고서 이제 인텔리전트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스티오라고 하는 서비스 메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좀 복잡한데 카나리 배포는 이건 테스팅이라 안 하고 저희가 보통 배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버전이 있고 2.0이라는 버전을 새로 개발했을 때 아주 소수의 사용자 트래픽만 뽑아내서 2.0이라는 새로운 버전으로 보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카나리가 이제 원래는 새 이름인데요. 광산에서 위험이 있는지 광부들이 알아볼 때 이제 그 새가 그런 거를 잘 감지한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트래픽만 그쪽으로 보내서 새로운 버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이제 롤백을 빨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인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트래픽을 잘 분배해낼 거냐 기존 1.0과 새로운 2.0으로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스트와 이제 배포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카나리 테스트 기반의 소프트 배포를 얼마나 스마트하고 애자일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사용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물론 A/B 테스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엔진엑스에서 굉장히 쉽게 트래픽을 분배를 시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카나리 배포 방식도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쓰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앱을 배포할 때 서비스 중인 앱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카나리 배포 방식을 쓰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A/B 테스팅도 그렇고 카나리 배포 방식도 그렇고 이제 특히 카나리 배포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의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가지고서 아니면은 뭐 쿠키에 있는 뭐 사용자 어떤 정보라든지 사용자 뭐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고객이 이때 고객이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좀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트래픽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시킬 수가 없느냐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트래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용자 정보들, 예를 들면은 뭐 사용자의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앱과 또 기존의 그 앱 이런 걸로 이렇게 트래픽을 좀 조금 더 아주 효율적으로 좀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분배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럼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일단은 저희가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앞에 F5의 빅IP의 APM이라는 그러니까 인증 서버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내부에는 또 엔진엑스를 설치를 해서 또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앱이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동을 해서 이런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앞단에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앞단에 설치되어 있는 APM은 OAuth라고 하는 오픈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기반의 인증과 권한 관리 프로토콜을 이제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OAuth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APM, 빅IP 서버가
OS 리소스 서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B2C라는 거예요. B2C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외부 서비스를 할 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증 서버가 이제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구현을 했냐면 사용자를 두 개의 부류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내부에 동작하는 앱이 F5의 앱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5의 직원과 직원이 아닌 외부 고객들, 이렇게 트래픽을 사용자를 두 개의 그룹으로 한번 나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F5 직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외부 고객인데요. 예를 들어서 F5 직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저희가 업데이트 시킨 버전들, 여기로 트래픽을 보내고요. 그리고 외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버그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안정적인 어, 어, 버전 1 쪽으로 이제 트래픽을 보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뒷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세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리뷰 버전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데모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북인포라고 하는 테스트 앱인데요. 이 북인포 앱에서 책을 평가하는 별점이 아예 없는 것이 버전 1, 기존에 안정적으로 쓰던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점이 있긴 있는데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버전 2, 새로 개발된 버전 2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신에 개발된 버전 3 앱은 빨간색으로 별점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분배를 시켰냐면, 예를 들어서 보라라고 하는 외부 고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외부 고객에 이제 트래픽이 들어오면 저희가 APM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B2C와 연동을 해서 이 사용자가 실제 유효한 사용자인지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성공적으로 인증이 되고 나면 이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 F5 빅IP 쪽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이 제이슨 웹 토큰에는 이 사용자의 이름, 이메일, 성별, 이런 다양한, 이 사람이 F5 직원인지 아닌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정보를 헤더에 집어넣어서 이 제이슨 웹 토큰을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엔진엑스로 던져주게 되고요. 이 엔진엑스는 이 정보를 받아서 컨텐츠 스위칭, 그 안에 있는 트래픽을 끄집어내서 이 사용자는 F5 직원이구나. 그러니까 버전 1으로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버전 1으로 이렇게 던져주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이번에는 0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F5 직원이 접속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인증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이 사용자는 F5 직원이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버전 2와 버전 3 쪽으로 엔진엑스가 로드 밸런싱에서 던져주는 그런 사용 사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데모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B2C에서 이제 설정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저 애트리뷰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메뉴가 있습니다. 그 유저 애트리뷰트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사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필드들을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용자의 이름, 성별,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F5 직원인지 아닌지, 뭐 이메일 주소는 뭔지, 이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서 보시면요. 지금 이 기본 페이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인증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쉽게 이제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쉽게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용자 클레어 리라는 이메일 주소를 제가 이제 집어넣고 나면은 이 이메일이 유효한 이메일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보면 이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오게 되고요. 제가 이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은 정상적인 이메일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제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주소 정보들을 제가 여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잭을 넣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을 여기에 이름을 이제 집어넣고 F5 직원인지 아닌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no라고 하고서 사용자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F5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안정적인 버전인 버전 1으로 트래픽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뷰어라는 밑에 검은색 별점이나 빨간색 별점이 없는 것을 지금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F5 직원의 계정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직원인지 아닌지 이번엔 yes F5 직원이라고 눌렀기 때문에 그러면 트래픽은 새로 개발된 앱인 버전 2와 버전 3 쪽으로 포워딩이 돼야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없었던 검은색 별점이 버전 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버전 2로 트래픽이 먼저 포워딩 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한다면 다시 이제 새로 고침 접속을 한다면은 트래픽은 버전 3 빨간색 별점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트래픽은 버전 2와 버전 3에서 로드 밸런싱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용 사례에서는 3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3가지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 전체의 액세스 플로우라든지 사용자의 그 접속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내부의 앱까지 도달하는 이 모든 과정이 클라우드 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이제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F5 빅IP 그리고 엔진X 그리고 오픈시프트로 이렇게 거쳐지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안과 고급 컨텐츠 스위칭이 동시에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앞단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는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로 트러스트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센스로 이네이블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네이블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우리 앱에 접근을 할 때마다 이 사용자의 그 여러 가지 값들을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이상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컨디셔널 액세스에서 보안 기능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이상 행위를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엔진X 아까 엔진X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앱 보안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자체에 또 이제 컨테이너 보안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F5 그리고 레드햇 이 세 개의 그 업계 최고의 리딩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기능들이 각 구간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솔루션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나리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개발팀이 손쉽게 다양한 값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카나리 배포나 이런 것들은 뭐 L7의 어떤 헤더 값이라든지 뭐 단순히 뭐 사용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카나리 배포를 빠르게 이제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즈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방식들로 함께 고객의 고민 사항들을 해결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